이제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또 인삼 아쉬운 부분은 5, 6월 달에 또 핵심 요약하고 문제풀이가 있으니까 그때는 인삼이 이제 그 토막 문제, 그 다음에 전체 문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서 문제 풀고 이제 또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1차 이제 인삼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번에 조사했는데 앞전에 기발생 사고가 있어가지고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하고 준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보게 되면 업방이 났는데 2차 사고 때 1차 사고로 인해서 냉해로 이제 피해를 지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후에 조사를 해드렸는데 그 후에 또 사고가 또 접수가 돼서 또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아무래도 2차 조사 때는 1차 조사 피해가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그때는 피해율이 높아지니까 산정된 보험금을 그대로 산정해서 총 산정된 보험금에서 앞전에 줬던 이 첫 번째 사고 때 보험금 지급했던 그거 뺀 나머지만 드리는 거예요. 예. 원래 인삼이 마지막에 한 번만 조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수학하려고 빨리 이제 조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좀 빨리 했을 때, 이제 그 수학기 사이에, 보험기간 종기 사이에 보험사가 한 번 더 발생했으면 어떨 거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같이. 사실 해갖고 왔는데, 또 좀 복숭아 좀 먼저 해보게요. 자, 그래서 페이지 몇 쪽이냐면요. 20쪽입니다. 종합위험입니다. 종합위험. 여기 업무 방법대로 한다면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 수학 감소 보장. 그럼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은 굉장히 많죠.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뭐, 밭작물도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농작물도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밭작물도 아니에요. 농작물도 아니에요. 뭐다고요? 나는 과수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수 먼저. 왜냐면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이 말이죠.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얘네들이 얘기했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얘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애들이 얘기했냐면 밤, 올해 신규, 호두 의미도 없습니다. 호두는 뭐가 있냐면 밤하고 또 너 뭐요? 그럼 나 밤이요. 그래. 너 호두인데 나 밤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호두하고 밤하고 차이는 딱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중조사할 때 청피 껍질까지 다 무게를 재는 거예요. 밤은 밤 송이를 무게를 재지 않아요. 우리가 과중조사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품종별로 20개를 따가지고 무게를 측정하는 게 보통인데 밤 같은 경우는 송이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밤을 20개는 따요. 품종. 예를 들어서 밤이 3품종이 있다 그러면 품종별로 수확기 때마다 밤을 이제 과중조사, 무게조사를 하러 갑니다. 한 송이당 몇 그램이나 된가라고 하죠. 그래서 밤을 하나 따봤는데 껍질을 쓱 깠더니 안에가 밤알이 딱 하나만 들어있죠. 그러잖아요. 야구공만한 거 하나만 들어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까보니까 밤알이 2개 또는 3개 정도 있습니다. 그 알을 우리 업무 방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과일의 입자라 해서 과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과립. 그래서 걔네를 까면 20개를 깠는데 실제는 밤알이 30개나 40개 넘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 그대로 중량을 재는 거예요. 그럼 뭘로? 그 중량을 재고 나누기는 20개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20개, 20개로. 근데 이제 호두는 20개 땄으면 그냥 20개 그냥 그대로 중량 조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호두. 그래서 밤 호두 참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뭐 삼형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조사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얘네들도 있습니다. 대추, 매실, 어미자 좋아하신가요? 어미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외로운 선수 유자. 유자는 뒤에 업무가 보면 수학 개시 전 조사만 하죠. 왜냐하면
얘는 수확 개시 직전까지만 보험 기간이에요. 수확하고 있을 때는 보험 기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자는 수확 개시 전 사고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자는 그냥 착가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이 수확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분하실 때,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4개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이한 것은 얘네들은 이제 보험 전 기간 동안 뭐 봄철에 냉해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뭐 그래서 얘네들은 특이한 건 보험 사고가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계약 농지, 보험에 가입한 농지 있죠. 계약 농지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게, 사고하고 무관하게 무조건 뭘 조사하냐면 착과수 조사를 해요. 착과수가 뭐예요?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착과 조사하는 거와 똑같이 조사합니다. 품종별로, 수령별로입니다. 적과제한 종합이행 방식의 사갑의 단감별분감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나무를 구분해가지고 조사하는데 얘는 품종별, 수령별로만 구분해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다만 특이한 것은 사고가 나면, 사고 시에는 얘네들이 뭘 조사하냐면 과중조사를 합니다. 과중조사. 과중이 뭐냐면 과일의 한 개당 평균 무게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과중조사는 품종별, 수령별로 조사는 하지 않고요. 품종별로만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또 나게 되면은 수확이 딱 시작됐을 때 우리는 수확 개시 후라고 하거든요. 수확이 딱 시작됐을 때 이때 착과 피해, 유발제. 착과 피해 유발제가 뭡니까? 착과가 뭐예요? 달려있는 과실. 용어 정의 보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죠. 근데 그게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달려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착과 피해. 그럼 그 달려있는 상태에서 착과 피해를 나게 만드는 재는 뭐가 있을까? 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하늘에서 돌멩이를 던지면 되는데 돌 갖고 올라가기 힘들죠? 그래서 우박 같은 게 착과 피해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죠? 우박. 그죠? 그래서 수확 개시 후에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착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착과. 그래서 이 착과 피해 조사는 어쩐다? 착과 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때 조사합니다. 보통은 통상적에서 이제 우박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죠. 우박. 두 번째는 낙과 피해도 조사합니다. 낙과 피해. 낙과 피해는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라고요.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져서 피해를 입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에서 떨어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과일을 나무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그것은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죠. 자연재해, 초수의 화재로 과일이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낙과 피해가 발생됐을 때 그때 유발재,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뭐 되는 거죠. 야, 낙과 피해가 발생하면은 태풍이 오면 낙과만 되거든요. 나무도 박살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나무가 절단이 돼가지고 더벅이 되고 절단이 되고 유실이 집중하면 유실도 될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뭘 조사하냐? 고사나무도 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이 정도 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포도입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계약 체계를 24시 있죠. 24시서부터 언제까지? 그러죠. 수확 직전까지 이때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보험계약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았을 거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보험자는 이때부터 보상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진다고요. 보상하는 재해가 뭐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다고요. 그러면 냉해는 자연재해 아니에요? 자연재해요? 그렇구나. 난 누가 에어컨 틀어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냉해는 자연재해 맞습니다.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 복숭아 같은 경우 특히 냉피해를 많이 보여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한 이틀 있으면 4월 달이죠. 4월 달에 얘네들이 꽃이 핍니다.
꽃이 필 때 이게 냉피해를 쫙 맞으면 꽃이 죽어버려요. 꽃이 죽으면 과일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아, 그래요? 아, 난 과일은 따로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죽게 되면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건 뭐예요? 착과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착과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뭘 하냐면 착과수는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죠. 만약에 이때 냉해라는 피해가 왔다면, 재해가 왔다면 착과수는 의무적으로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가 있기 때문에 뭘 조사한다고? 플러스 과중 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재해 왔으니까. 착과수는 뭐예요? 재해가 있든 말든 무조건 계속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험사고 있든 없든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 계약 농지 정권에 대해서 뭘 조사한다고? 착과수는 그냥 조사한다고. 누구? 복차. 얘네들도 그러면 우리도 다 그렇게 조사해요? 아닙니다. 얘네들은 보험사고가 있어야 착과 조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수학 개시 후 사고가 최초 조사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 뭐 이제 그 수학 개시 전까지는 분위기 좋아. 아, 밤 농지 좋아. 참다리 분위기 좋아. 했는데 수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태풍이 온다, 강풍이 온다. 이랬다면 뭐예요? 분위기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따져보는 거고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냉해 피해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다. 좋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계약체결 이수부터 수학 직전까지 있던 포상하는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예요? 착과수는 의무적으로 조사했단 말이에요. 그럼 착과가 많아지냐, 어쩌겠냐고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착과수에서 과중 빼보잖아요. 과중을 곱하게 되면.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게 되면 뭐가 돼요? 네. 그렇죠. 얘가 뭐예요?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했더니 이게 과중이 중량이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 하나당 과중이, 하나당 무게가. 그래서 착과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냉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 집은 냉해 피해만 있고 그 이후에 태풍이 이제 수확할 때 태풍이라고 아무거나 안 와도 보험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얼마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까지 정확히 공부하셨죠? 뭘 그래서 평년 얘네들은 평년 수확량이라고 불러요. 수확 감소니까. 저까지 종합인방송은 평년 착과수만 같은 개념이긴 하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착과량을 빼면 감수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년 수확 이 집이 10,000kg 있다는 거예요. 근데 냉피해 입어가지고 착과량이 6,000kg밖에 안 나왔다. 얼마 줄어들었어요? 4,000 감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착과량만 조사해서. 그래서 얘 집은 얘는 수확량이 뭐냐? 보통적으로 수확량을 뭐라고 부르냐? 착과량 마이너스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당 감수량이라고 해요. 감수량 할게. 수확 개시 후에 태풍이 한 번 와요. 태풍이 또 그 다음에 강풍이 와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 와요. 그러죠? 그럼 각각의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박이 하소에 가면 착과 감수량이 발생할 거고, 태풍이 하소에 낙과 감수량이라든가 고사주수 감수량이 발생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합치는 거예요. 이게 수확량입니다. 자, 그러면 수확량이 얼마나 줄겠어요? 얘가 수확량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평년 수확, 이 집이 잡아볼게요. 착과량이 6,000kg인데 그 이후에 사고가 첫 번째 1차 사고로 수확하고 있을 때 1,000kg가 낙과가 돼서 감수가 됐다더라. 2차 사고 또 왔어요. 좀 참으려고 했더니 진짜 작년에는 1, 2, 3, 4차 사고 연달아 왔어요. 비가 엄청나게 작년에 많이 왔죠. 떨어지는 낙과수 조사하고 있는 낙과수 조사하고 있는 뒤에서 떨어져 막. 큰 놈만 떨어져. 큰 놈만 떨어질까요? 작은 놈 떨어질까요? 낙과수 익을 때. 그렇죠. 큰 놈이 주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또 계약자분이 또 귀한 말씀으로 한 말씀 하죠. 떨어지려면 작은 놈 떨어지죠. 그런데 중력이 그런 거로 듣고요. 중력이 그런 거죠. 그래서 2차 사고는 500kg가 막 감이 됐을 때, 이 집은 총 수확이 줄어든 양은 얼마인지 그럼 알 수 있겠죠. 그잖아요. 어떻게 해요? 평년 수확량에서 착과량 빼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빼면 된다고요? 뭘 더 하면 된다고요? 1차 사고 때 감수량. 얘가 뭐예요? 이게 지금 감수량이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00kg고, 여기가 6,000kg라면 얼마가 줄어들었어요?
4,600. 2는 뭐예요? 감수량이라고요. 감수량. 그죠? 감수량이니까 여기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착과량 하면 감수가 됐고, 거기다가 각 사고당 1000kg 플러스 500kg 해서 이 집은 총 감수가 된 게 5,500kg다. 뭐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업무방 보면 여기 있는 수확량은 하고 딱 정의를 해놨어요. 수확량이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이다. 이렇게 해놨다고요. 이러면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수확량이 되는 거죠. 수확량. 자, 볼게요. 착과량이 6,000kg예요. 1,000kg 빼고 500kg 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양이 얼마냐는 얘기잖아요. 얼마예요? 4,500kg. 됐나요? 이렇게. 그럼 아까 5,500kg였죠, 여기가. 4,500kg니까. 그랬잖아요. 감수량이 5,500kg잖아요. 집에 갖고 갈 수 있는 4,500kg. 합치니까 10,000kg 맞네. 콜이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포도, 복숭아, 자두는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조사하냐면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 이건 지우고, 이거 어차피 이번 시간 못하니까. 첫 번째는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착과수 조사는 된다고 해서 보험사고, 유무 상관없이 기약농지는 무조건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뭘 조사하냐면 과중조사를 합니다. 이 과중조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조사합니다. 보험사고. 이렇게. 세 번째는 뭘 조사하냐면, 그렇죠.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즉, 착과 피해 조사는 언제 되냐면, 착과 피해 유발재가 발생했을 때, 우박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때 조사합니다. 그럼 착과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조사해요?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무슨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험자는 보험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착과 피해니까 착과가 몇 개 됐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착과 조사를 합니다. 착과수 조사. 그죠? 거기다가 또 뭘 조사하냐면 과중을 조사합니다. 과중. 그 다음에 뭘 조사해요? 여기서 착과 피해로 인해서 감수량만 산정하고 싶다. 아니면 수확량을 산정하고 싶다. 이때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수확량이다 그렇게 되면 1- 착과 피해 구성률 하게 되면 착과로 인한 수확량이 되겠죠. 그러면 감수량, 착과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양은 얼마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죠. 그럼 똑같이 착과수 조사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과중하면 이게 뭐예요? 착과수에다 과중하면 얘 이름이 뭐다? 남에 달려있는 과실량, 착과량 되는 거죠. 달려있는 과실량. 그죠? 거기에 뭐라고 있어요?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금차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어느 집이 있어요. 복숭아 집이 있을까? 뭐 포도집이 있다. 포도가 있는데 수확 개시 후에 지금 수확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1차 사고로 1차 사고 했으니까 뭐 8월 한 20일 할까요? 이제 이때 되면 조생종 나옵니까? 복숭아 조생종 8월 20일 좀 안 나오나요? 8월 20일 끝났다네요. 저는 또 노무집 가서 조사했는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초? 7월. 그러니까 8월 초로 하죠, 그러면. 자, 8월 초에 1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수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조생종 조사를 하고 있을 때. 1차 사고 때 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착과 피해를 조사해보니까 착과 피해 구성률이 뭐 20% 나왔어요. 20%. 그렇죠. 네. 수확 시기를 또 검색을 해주는 센스가 있습니다. 자, 1차 때 20%나 나왔어요. 근데 8월 이제 20일 날, 한 8월 한 30일경에 중생종으로 만약에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 착화피 조사를 해봤어요. 착화피 조사했더니 이때 넣으면 30% 나요. 그러면 이 30%는 얘도 착과고 얘도 착과잖아요. 지금 이 20%를 물고 있는 30%죠. 그래서 금차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차 때의 착과 피해는 몇 프로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2차 때 피해를 순순히 입은 것은 뭐다? 몇 프로만 입었다고요? 그렇죠. 10% 입은 거예요. 그래서 금차라는 뭐냐면 이 금차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죠? 착과 피해 구성률 이번에 조사했던 거 마이너스 맥스 A라는 얘기예요. 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 얼마? 착과 피해 몇 프로? 30%. 앞전 거 몇 프로? 20% 뺀 이번에 10%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게 공식이 복잡할 뿐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3차 때 9월 20일 날 뭐 3차 사고가 났다. 3차 사고가 발생해서 착각 피해가 뭐 29% 났다. 해보니까 그럼 이때는 몇 프로예요? 금차 사고는. 금차 사고는 당연히 자 29%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래서 0%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금차 사고가 29%였어. 근데 이 29%에는 30% 물고 있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는 얼마? 0%다라는 게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책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복숭아 봐봅니다. 20조. 수학량 조사를 할 때는 방금 설명드렸죠. 착과수 조사, 과중조사, 그 다음에 착과피해 조사, 그 다음에 낙과피해 조사. 보통은 이거 4개 하면서 나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나무조사는 매 건건이 하죠. 자, 수학에서는 포도, 복숭아, 자두, 품목에서만 해당되고요. 착과수 조사입니다.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본 봐보세요. 기한권 전거리에 실시한다. 했고요. 조사 시기는 최초 수학 품종 수학기 직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으면 지금 8월 1일 날이 이 집에 지금 조생종의 수학기라면 수학 적기라면 7월 하순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7월 하순에 가서. 대신 이때는 과중조사는 하면 안 됩니다. 착과수만 조사하는 거예요. 착과수만. 대신 이제 착과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나무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나무. 착과수는 적과진 종합이행 방식 공부하셨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할 때는 품종별로 수령별로만 산정합니다. 재배 방식은 적용 안 해요. 그래서 보시면 품종별, 수령별로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고사 주수. 고사 주수가 뭐예요? 보상하는 제로 죽어버린 거 고사 주수. 그래서 조사 대상 수를 산정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있죠. 얘는 포도, 복숭아, 자두는 사과배, 단감, 떫은감의 표본주 산정하고 똑같습니다. 표본주수가.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 주수가 200주다. 그럼 표본주는 몇 주예요? 그렇죠. 9주입니다. 그렇게. 사과배, 단감 똑같습니다. 대신 얘네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는 품종 수령별로 비례해서 산정하라고 했네. 비례해서. 그랬으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보시면